보이저 1호와 2호는 각각 1977년 9월 5일, 1977년 8월 20일에 태양계의 끝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발사됩니다. 저 멀리 오르트 구름 너머 우주의 끝을 밝혀낼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주는 광활하고 우리의 호기심은 계속해서 광활한 우주의 비밀을 파헤칠 것입니다. 태양계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인류는 지구에서도 바다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호기심을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수평선이 보이는 바다가 세상의 끝으로 여겨졌으며 지구가 둥글다는 게 알려지지도 않았던 먼 과거엔 세상의 끝으로 가면 폭포수와 함께 떨어져 죽는다고 여겼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과거 유럽인들은 적도 이남으로 넘어가면 세상이 끝나진 않더라도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지구 평면설에서 남극점은 수평적인 세상의 끝이며 지구를 감싸는 돔, 특히 금엔 꼭대기인 천구의 북극점은 수직적인 세상의 끝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에는 지구가 둥글며 지구의 모든 표면은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음이 밝혀져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점으로서의 끝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카이퍼 벨트. 우리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8개의 행성과 세레스, 명왕성 등 외행성, 그 외 그리고 작은 소행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태양계의 외곽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의 궤도를 벗어나 약 50AU까지의 영역이 있는데 이를 카이퍼 벨트라고 합니다. 아일랜드의 천문학자 에지워스와 미국의 천문학자인 제럴드 카이퍼가 황도면 가까운 곳에 혜성이 모이는 곳으로 무언가가 존재할지 모른다고 제안합니다. 수많은 천체가 원반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제안했던 것인데요. 그 후 1980년부터 1990년대에 걸쳐 몇몇 연구팀이 카이퍼 벨트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와 관측을 합니다. 이후 1992년에 베트남계 미국인 천문학자인 제인 루와 영국계 미국인 천문학자 데이비드 주이트가 태양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행성 1992 큐비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92 큐비언은 명왕성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는 소행성으로는 최초로 카이퍼 벨트의 천체로서 그 궤도가 확인됩니다. 이후 1993년에는 5개의 소행성이 발견되고 계속해서 카이퍼 벨트에서 크고 작은 소행성들이 발견됩니다. 이 영역에는 여러 소행성과 외소행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 바깥쪽에서 태양계 주위를 도는 작은 천체들의 집합체입니다. 단주기 해성의 주요 근원지로 알려져 있으며 외행성 중 명왕성, 하우메아, 마케마케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거리는 대략 30AU에서 50AU까지로 보고 있으며 47.8AU부터는 카이퍼 절벽이라 불리는 특정 크기 이상의 카이퍼 벨트 천체 수가 급감하는 영역이 시작됩니다. 1951년 네덜란드 태생의 미국 천문학자 제러드 카이퍼가 최초로 그 존재를 주장한 카이퍼 벨트는 고전 카이퍼 대와 공명 카이퍼 대로 구분됩니다. 명왕성이 행성 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해왕성 바깥 천체들 중 산란 분포대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세드나보다 느리게 움직이며 초기 관측 결과 명왕성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 천체인 에리스가 발견된 것이 시작점입니다. 그동안 태양에서 지구 거리인 1AU의 3050배에 달하는 곳에 있어 망원경으로 직접 확인하기에는 너무 작고 희미하지만 아주 작은 천체들이 태양빛이 미치지 않는 어둠 속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측과 달리 1km 안팎의 작은 천체는 의외로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이퍼 벨트의 바깥쪽 경계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 경계를 지나면 산란 분포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르트 구름과 이어지고 있음을 예상합니다. 카이퍼 벨트에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천체들은 대부분 소행성 규모의 작은 천체들이지만 외행성으로 분류된 명왕성 크기의 천체들도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산란 분포대. 산란 분포대는 산란 원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산란 분포대는 카이퍼 벨트보다 더 멀리 퍼져 있으며 얼음질 태양계 소천체로 이루어진 태양계의 별 주위 원반으로 수많은 천체들이 마치 산란되어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산란 분포대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역시 해왕성 바깥의 천체들이 분포하는 영역으로 단주기 해성의 고향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왕성의 중력 영향으로 소천체들이 카이퍼 벨트로부터 밀려 나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그래서 이곳에서 발견되는 천체는 지금과 질량이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산란 분포되는 태양의 큰 궤도 장반경이 약 500AU 정도이고, 이 영역에서는 해왕성의 중력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산란 분포대 천체는 이심률과 경사각이 매우 크며, 천체들이 해왕성에 가깝게 다가갔다가 튕겨져 나가 산란되어서 흩어져 버린 천체들로 추정되는데, 즉 카이퍼 벨트에 속했던 많은 천체들이 해왕성의 중력으로 인하여 궤도 이심률과 경사각이 대체로 더 높아져서 산란된 것으로 보입니다. 산란 분포대의 천체에서 가장 큰 외행성은 에리스입니다. 에리스는 태양계에서 알려진 외소 행성 중 명왕성 다음 두 번째로 크고, 천체의 무게는 가장 무겁습니다. 에리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분쟁과 불화의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에리스는 태양계의 10번째 행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와 비슷한 크기의 천체가 여러 발견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8월 24일에 새롭게 정의된 규정에 의해 에리스는 명왕성 세레스, 하우메아 등과 함께 외소행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오르트 구름. 오르트 구름은 장주기 해성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양계를 껍질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천체 집단을 말합니다. 태양계 외곽에서 먼지와 얼음들이 원반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는 대규모 천체 집단입니다. 오르트 구름은 대략 46억 년 전에 태양 위주에 형성되었으며,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얀 오르트가 장주기 해성과 비주기 해성의 기원으로 발표하여 처음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으로부터 최소 2000AU에서 최대 5만 AU 사이 영역에 거대한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공간은 지구로부터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거리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중심권 외부 가장자리 공간이 10만 AU에서 20만 AU 사이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은 태양의 중력이 다른 항성이나 은하계의 중력과 같아지는 약 10만 AU 안에 둥근 껍질처럼 펼쳐져 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오르트 구름은 해성의 궤도 장반경과 궤도 경사각의 통계에 의거한 가정된 영역이고, 천체를 직접 관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가설일 뿐이라고 했지만, 현재 그 가설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에는 직경이 1km도 안 되는 것들부터 그 이상 크기까지 약 1조개에서 10조개의 다양한 크기의 천체가 존재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진화 초기에 오르트 구름의 구성 물질은 태양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게 형성되었지만, 목성과 같은 거대 행성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태양계의 먼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르트 구름을 형성하는 얼음 조각들은 물과 메탄, 에탄과 일산화탄소, 그리고 시아나수소 같은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둥근 띠 모양으로 무수히 결집된 먼지와 얼음 조각은 서로 충돌하게 되며, 속도가 빨라져서 태양계 밖으로 밀려가고 충돌 빈도가 더뎌져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태양계 안쪽으로 밀려오게 됩니다. 이때 태양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온 물질들은 태양의 빛과 열, 그리고 태양풍으로 인해 기체와 먼지로 에어싸인 해성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가장자리라고 하면 대체로 명왕성을 떠올리곤 하는데, 천문학계에서는 오르트 구름이라는 곳을 가장자리로 봅니다. 오르트 구름의 존재를 고려한다면 태양계의 범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위보다 아주 많이 커집니다. 보통 태양계의 끝하면 떠올리는 명왕성 원저리 정도는 아득하게 초월하는 수준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현 시점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날아간 우주 탐사선인 보이저 1호가 오르트 구름 안쪽 경계에 도달하는 것이 2310년쯤이며, 오르트 구름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대략 3만 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광속으로 표현하자면 태양에서 빛이 출발해 오르트 구름에 도달하는 데는 10일 내지 28일이 걸리며, 그 광자가 오르트 구름을 뚫고 나가는 데는 1년 반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현재 인류가 우주로 보낸 탐사선 가운데 가장 멀리가 있는 게 보이저 1호인데요. 이 탐사선은 1977년 9월에 지구를 떠났습니다. 보이저 1호는 1990년 5월에 명왕성을 지났는데, 이 당시에는 최초로 태양계를 벗어난 탐사선이라 말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부 천문학자들은 보이저 1호가 오르트 구름을 벗어나야 실제 태양계를 빠져나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르트 구름 내의 천체들은 하나하나의 크기가 매우 작아 대부분 먼지나 얼음 조각들입니다. 바깥쪽의 오르트 구름에는 천체가 수조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질량을 모두 합해도 겨우 지구의 5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추정됩니다. 이와 같이 이곳의 공간도 분포하는 천체 수에 비해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름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만약 초속 30km 속도의 우주선으로 이곳을 여행한다면 일주일에 자갈 한 개를 발견할 정도의 밀도입니다. 이처럼 거리도 멀고 천체의 크기도 비교적 작아서 실존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직접 관측해서 확인하지 못한 것일 뿐 해성의 궤도장 반경과 궤도 경사각의 통계에 의거하여 존재를 추정하였고 그 존재가 거의 확실시되어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눕니다. 약 2만에서 3만 AU를 기준으로 안쪽 오르트 구름과 2만에서 3만 AU 밖의 영역은 팟갓 오르트 구름으로 부릅니다. 안쪽 오르트 구름은 힐스 구름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연구한 천문학자인 잭 힐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안쪽 오르트 구름 시작점은 천문학자마다 기준이 다른데 해왕성 궤도 바깥쪽인 약 100AU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약 2000AU 정도부터가 시작점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어디까지가 오르트 구름의 끝인가 하는 문제도 있는데 역시 천문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한 상황입니다. 고전적인 의견은 약 5만 AU까지로 보고 일부 천문학자들은 태양의 인력이 다른 항성의 인력과 같아지는 지점인 약 10만 AU까지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천문학자는 우리 태양계의 이웃인 알파 센타우리까지 거리의 절반인 약 13만 AU를 오르트 구름의 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르트 구름은 지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아직 탐사가 이뤄지지 못해 이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보이저 1호가 오르트 구름까지 도달하려면 300년 정도가 걸리고 오르트 구름을 벗어나려면 3만 년 정도가 소요되니 보이저호가 무사히 임무를 수행해서 감추어진 오르트 구름의 실체를 언젠가는 밝혀내길 바라봅니다. 저 멀리 오르트 구름 너머 우주의 끝을 밝혀낼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주는 광활하고 우리의 호기심은 계속해서 광활한 우주의 비밀을 파헤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